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이 안보상 중요한 군사 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거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생명과도 직결된 소식입니다. 정부가 90%의 효과가 있다며 국내 도입 실적을 선전 중인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경쟁업체보다 면역 효과가 좀 떨어지고 안정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정부가 7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미국 모더나와 화이자 등에서 95%급의 효과를 가진 고품질 백신을 3억 도즈 이상 확보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식약처가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사전 심사에 나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제약사 자체 발표 기준 면역 효과가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과 미국이 도입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90에서 95% 수준의 효과를 가진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용량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도중 1회 용량을 모두 주입한 대상자는 면역 효과가 62%로 나타났는데 실수로 정량의 절반만 주입한 환자는 면역 효과가 무려 9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지 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백신은 지난 9월 임상 3상 과정에서 다수의 환자가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부작용이 생겨 신체 마비가 발생하는 현상이 보고된 뒤에 임상이 중단됐는데요. 제약사 측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임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과 다른 구조로 설계된 이 백신은 냉동 보관으로 유통되어야 하는 일반 백신과는 달리 영상 2에서 8도에서 6개월 보관할 수 있는 특이한 백신으로 콜드체인 유지가 어려운 저개발국에서 환영받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임상을 실시하고 확실하게 안정성이 검증된 2만 원에서 4만 1,000원짜리 백신을 두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최저가 백신을 사오려는 이유 도대체 무엇인지 이 보건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4달러짜리든 40달러짜리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해방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화이자, 모더나 이런 지금 선진국들이 지금 입도 선매하고 있는 이 백신들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20달러에서 40달러 정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백신들은 아주 초저온에서 보관 가능하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 같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 그리고 보관하는 과정 이 과정 중에서 병원이든 아니면 유통회사든 간에 이런 초저온 냉동 보관 유통 시스템 보관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사실 좀 힘든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아무튼 그렇지만 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백신으로서의 성공률이 90에서 95%다. 라는 그런 선진국의 임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건 싸요. 한 4달러 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이건데 이게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죠.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는 70%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정말 우연히 반만 주입을 해보니까 오히려 90%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병원체를 집어넣었을 때 인체가 그 병원체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격퇴하는 것이죠.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런 병원체가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학습 효과를 주는 것이 이제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감기 바이러스에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기생시켜 좀 엮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70%밖에 안 되냐? 이제 싸워서 격퇴는 하는데 문제는 감기 바이러스를 격퇴한 것으로 이제 기억해버리면은 실컷 이 코로나19를 격퇴하고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거는 나는 감기에 대해서 싸웠는데 이건 모르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의 실패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연구원이 정말 우연한 실수로 반만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90%의 성공 확률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주장인데 의학자의 주장인데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가니까 오히려
코로나19, 이 코비드19 관련한 것에 대한 저항력을 인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적게 주입했을 때 효과가 더 많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반만 포장된 용기가 따로 나와야 되겠죠. 문제는 뭐 가격 싸고 좋죠. 반만 또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임상실험 과정에서 하반신 척수염이 걸린 사람이 있더라. 다수가. 그런데 그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척수염에 걸렸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절대 척수염 이제 안 걸려요. 해결 다 했어요. 라고 하는 아주 깔끔한 그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 과연 내가 하반신 마비를 각오하고 이것을 맞을 수가 있을까?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비싼 백신, 그리고 또 이렇게 싼 백신 다양하게 가져와서 국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모더나 화이자 같으면은 뭐 한 10만 원 이렇게 해서 맞을 수도, 그렇게 해서 맞아도 나 그래도 맞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이렇게 싸고 그렇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런 백신만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좀 불안감이 듭니다. 우리 보건당국 조금 생각 좀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잘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뿌려가며 추진하고 있는 1대1로가 빚으로 휘청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각국이 중국에게 빌린 돈을 못 갚겠다며 연이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인 예속을 위해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는 아프리카 각국이 연달아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해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CNBC가 현지 시각 1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아프리카의 빈국 잠비아가 해외 채권단에게 4,250만 달러의 이자 지급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특히 중국이 잠비아에 빌려준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도 떼일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게 거액을 빌리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나라는 잠비아가 처음이 아닌데요. 중국에서 100억 달러를 빌린 탄자니아는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채무 불이행은 물론 디폴트 선언 시 중국에게 넘기기로 한 항만 그리고 공항 사용권도 주지 않겠다고 완전히 그냥 배째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중국 돈 4억 달러가 들어간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중도 취소되어 투자금 전액이 날아갔고, 케냐에서도 중국 돈 20억 달러가 들어간 대규모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이 중도 취소되어 투자금이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인의 갑질과 자원 수탈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CNBC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이은 디폴트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국유은행들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5일 바오샹 은행 파산 결정을 시작으로 안팎의 악재들이 중국 경제를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잠비아에 진출해서 중국 회사, 건설회사 직원들이 낄낄거리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1대1로 정말 생각은 거창했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항만, 철도, 발전소, 공항 이런 사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공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는 니들은 좀 능력이 없으니까 이 건설회사는 우리 중국에서 가져올게 해가지고 중국 건설회사들이 자재, 중국제 자재 그리고 중국제 노동력들을 대거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 잠비아 돈 또는 탄자니아 돈인데 빌려줬으니까 그 돈으로 자신네들 건설회사의 매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주 가장 말단에 있는 막노동 이런 것들만 해당 국가들에게 주고, 그러면 이 고용 창출 효과 사실은 큰 낙수 효과가 없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오는데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 중국의 이 자본들은 다른 서방의 자본들만큼 이 투명성을 요구를 조금 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나 누군가가 뒷주머니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세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바로 이제 탄자니아가 그런 경우인데요.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이따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다. 난 못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잠비아도 난 못 주겠다.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니들 뭐 이거 우리가 이자 못 갚으면은 뭐 항만, 공항 니들 다 가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줘. 안 돼. 안 줘. 이렇게 그냥 확 해버렸고, 잠비아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시에라리온, 케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도미노처럼 선언해 나갑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파키스탄도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빌려주고 사실은 중국의 경기를 끌어올리는 중국 건설회사들의 아프리카 달러, 우리 과거에 이제 오일 달러 이렇게 했듯이 중동 붐처럼 아프리카 붐을 해서 이 건설회사를 엄청 성장시켜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돈은 누가 빌려줬냐? 바로 중국의 국영은행들, 국책은행들이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국책은행들이 지금 상태가 어려우니까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 발행을 못하게 해요. 건정성을 유지하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또 나온 뉴스입니다. 바오샹은행, 바로 내몽골 지역의 지역은행인데 어제부로 파산했습니다. 자, 이 바오샹은행 하나가 파산하면 그것만 끝입니까? 은행은 은행끼리 다 엮여있죠. 중앙은행하고 이렇게 영향이 옵니다. 그런데 채권 발행해서 조금 순통을 튀려고 했더니 그거 못하게 합니다. 아마 중국 경제 앞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1대1로 중국 몽 꾸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